네, 3월 7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입니다. 당선 레이더에서는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과 인물에 대해서 레이더를 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말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정치인들의 말과 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일타강사로 알려주실 분입니다. 광원국 작가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작가님.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잘하시네. 써준 건 있지만 우선은 네. 제가 생각난 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야. 저희 이제 말하기 강사님이 옆에 계시다 보니까 저 사실적으로 좀 떨리고요. 정성 선생님이 옆에 계셨을 때보다 더 오늘 긴장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영광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어제 여기 다녀가셨다고. 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정성 대사님을 보는 만큼이나 더 또 눈빛으로 오늘 작가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 그래 주십시오. 제가 어제 많은 오해를 받았거든요. 정성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대사? 옆모습만. 무슨 대사?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여서 예. 어제 제가 대사라고 하는 호칭을 드렸었고요. 배우님보다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환하게 제가 웃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예. 유달리 표정이 밝다. 얼마나 옆모습만 저를 너무 보는지 보인다. 한번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예. 정성만큼 소중한 저희 강원국 작가님. 예, 앞에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요. 저희 시사인 유튜브 이제 구독자와는 처음이시니까 한번 인사 다시 해주시겠어요? 예, 그 시사인은 정말 오래 전부터 애독자고요. 예. 또 우리 김은지 기자는 예전에 그 교통방송 할 때부터 우리 가깝게 아는 사이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런 기회 만나니까 참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우고 이 말하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봉이시니까 주시는 말씀들을 쑥쑥 이제 흡수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인터뷰를 더 잘할 수 있을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진짜 뭐 비법 먼저 좀 잠깐 전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지금 잘렸지만 작년 말까지 그 KBS 일라디오에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인터뷰 프로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2년 반 정도 했거든요. 비결 간단합니다. 이런 이제 시사 프로는 거기서 뉴스도 뽑아내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좀 시사적이고 좀 날선 질문, 의외의 질문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시사 프로가 아니어서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부한 후에 그분이 가장 편하게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한정된 30분 짧은 시간 내에 정말 그분의 그 진술을 뽑아낼 수 있죠. 괜히 그분 난처한 질문이나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이런 걸로 시간을 뺏기기 싫어서 그러니까 되게 인터뷰 끝나고 나면 되게 후련하다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고 제가 다 알거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시험 받는 느낌인데 후련한 상태로 나갈지 찝찝한 상태로 나갈지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 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인터뷰라고 하는 게 인터뷰를 하시는 분의 그러니까 어떤 역량도 있지만 또 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 시기이긴 한데 예.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어주셨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인터뷰 하셨던 걸 심지어 이제 묶어가지고 책까지 내셨잖아요. 예. 그게 진짜 대단한 내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강원국의 인생 공부라고 한 300여 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15분 뽑아서 이렇게 책으로 또 냈습니다. 말하는 게 그대로 글쓰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글 같은 말을 하는 분은 일거양득이죠. 말을 하면 그게 곧 글이 되니까. 그게 대표적인 분이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제 한 3년 가까이 모시면서 그분 말은 그냥 글로 옮기면 바로 글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옮겼을 때 그거를 무슨 빼거나 뭘 넣거나 고치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 그 자체가 글인 분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는 이제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말하는 게 곧 글이 되시는 분이면 글이 그 말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또 편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건 있죠. 바로 인정하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렇죠. 말이 너무 정제가 되면
저같이 이렇게 말 실수도 하고 오락가락 할 때 인제 요즘 그 청취자나 뭐 시청자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이 딱 정제돼서 빈틈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할 때나 이런 유튜브 할 때 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뭐 좀 실수했을 때 더 그게 또 재밌게 느끼시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일반 대중분들이 예전에는 이런 유튜브도 없었지만 이제 방송 진행자나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위로 봤습니다. 우러러 봤어요. 자기와 아. 다른 사람들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부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로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이제 이런 마음도 한켠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있고 하면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시대고 음. 특정 사람만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런 진행자나 이런 사회자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오히려 어떤 동료의식을 느끼고 '저 사람도 뭐 나나 비슷하네. 나도 저 정도는 하겠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호감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오. 그 뭔가 바뀐 미디어 시대에 또 예. 맞춰서 어떤 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행자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김은지 기자님은 너무 잘하셔. 아니 그러면 비호감 돼요. 어. 이거 칭찬입니까? 헤매야 돼요, 헤매. 예. 아유 예. 헤맬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유, 아유. 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원래 좋아하게 되니까요. 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던지는 자리에 있다 음. 보니까 이제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시는 분만큼 무대에 똑같이 올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 가끔 할 때 있거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이 평가받는구나. 더 중압감을 갖죠. 예. 저는 라디오 방송 이렇게 생방송 들어갈 때는 꼭 맞지 않고 수술실 들어가는 기분? 온전히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한다는 거. 우리 저 앞에 계시는 저 PD분들은 인제 저렇게 어영부영 하시면서 뭐 이렇게 사인만 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부스에 집어넣어 놓고 뭐 자기들은 그냥 놀면서 예. 온전히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그잖아요. 요 지금 김은지 기자님이 여기 시간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책임감과 그런 중압감을 느끼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방송을 하면 그런 걸 네. 네. 느껴야죠. 그만큼의 팁도 주셨어요. "더 많이 공부하라."라는 음. 말씀이신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2014년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으로 이 메가히트 사실 지금도 팔리고 있는 책 아닙니까? 제 주변에도 "글쓰기 공부하려면 이 책 봐야 된다." 특히 네.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2월 25일 날 나왔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인제 얼마 안 진짜 지났어요. 10년 10 됐네요. 년 된 게. 그게 예. 인제 조만간에 3 월 중순에 인제 10 주년 특별판도 어 나오고요. 그런가요? 뭐 이렇게 그게 증세가 그러니까 뭐 내용이 좀 바뀌나요? 예 좀 보강? 일부 바꿔서 10 주년판 왜냐면 젊으신 분들이 벌써 인제 한 10년 지나니까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20대 분들은 그 당시에 인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10 주년 판도 새로 내놓는데 하여튼 그 덕분에 지금 10 년간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첫 책인데 그 운이 이 좋아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시리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책에 뜨겁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인제 모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8년 모셨는데 그 이후에 나온 대통령님들이 인제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찾고 그리워하고 이런 또 두 분이 또 이제 2009 년에 인제 한 해에 다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을 다시 추억하려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만큼 그 말과 글 두 방면에서 뛰어난 지도자를 다시 만나기는 어렵죠. 말하기 오. 글쓰기가 다 되는. 예. 그런 점에서 계속 그 대통령 글쓰기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그대로가 글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완벽한 어떤 말하기 정치인이라고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점이 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 말을 하시면서 글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연설 비서관 저를 이제 앞에 두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을 이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말이 글로 이렇게 승화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세요. '아 이제 됐다. 지금부터 이제 잘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받아 적으면 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글 같은 말을 하시지는 않았고요. 그게 인제 이렇게도 말해 보고 저렇게도 말해 보고 해서 제 반응도 보고 스스로 이렇게 아. 이걸 느끼면서 수용하시는군요. 뭐 예. 취사 선택도 하고 더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인제 다듬어 가시는 분이고,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은 연설문은 설명에 가깝고 음. 노무현 대통령은 설득에 가깝습니다. 오. 그러니까 설명은 딱 자기가 정리된 생각을 김대중 대통령이 쭉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이 되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설득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인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머릿속으로 뭐 벽에다 대고 이렇게 정리한 것을 말하는 분은 아니셨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감을 해야 이제 글이 나오는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수용성이 좋은 그러니까 정치인. 이제 현장 반응을 보면 뭐 압도적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 현장 반응이 좋고, 대신에 인제 그 무슨 약간의 설화 뭐 이런, 그쵸. 예. 특히 인제 "못 해 먹겠다." 이런 말이 굉장히 또 보수 언론 통해서 보수 언론이 악용됐죠. 좋아하는 예. 그런 말들이 간혹 이렇게 예. 인제 나오고, 반대로 인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게 전혀 없으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젊으셨을 때는요 100만 군중을 놔두고 진짜 사자후를 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워낙 연세 드신 후에 봐서 그렇습니다. 70년대에는 정말 명연설가 웅변가셨죠. 네. 저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장충동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충당 반말 공원. 장충단. 예.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막 약간 연예인처럼 이야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예.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신기했어요. 저 대단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향수만큼의 어떤 지금 정치인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정치인들 특히나 말씀처럼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그들의 말을 접할 기회는 훨씬 많아졌는데 성에 안 차는 경우들이 그 시민들한테 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 뉴스 잘 안 보신다고는 하셨는데 좀 그래도 요새 활동하는 정치인 중에서 이 말하기 일타 강사 강원국 작가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있을까요? 저는 그 용인의 그 불출마 선언한 이탄희 의원, 민주당 지금 예, 의원이죠. 예, 초선. 예, 전 판사. 전 그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정치인의 막말 시비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 부분 잦아들었어요. 그 부분은. 요즘엔 별로 이렇게 막말 문제는 별로 없어졌죠. 예, 그거에 과거에 대한 막 세월호 막말 이런 거 뭐 생각하면 이렇게 5.18 제재도 막말. 심해졌고, 예. 좀 물론 약간의, 여전히 아쉽지만 그렇죠, 정치인들 약간의 말수준이. 정화가 됐는데 예.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그 정치인들의 말의 태도. 그러니까 보통 태도하면 뭐 어떤 마음가짐, 또 몸의 자세, 어떤 뭐를 보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 이제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아쉽게 이제 많은 정치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상대 진영에 대해서 어떤 그 증오, 혐오하는 마음, 거기에 플러스 공격적인 자세, 그다음에 뭔가 그 국민을 대하는 약간의 오만한 태도, 이런 것들이 막말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저는 좀 거슬리는데, 그 이탄희 의원이야말로 그 말을 대하고 국민을 대하는, 또 상대 진영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저는 아주 무법입니다. 오. 이탄 의원이 이 방송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는데.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뭐 대정부 질의를 할 때나 뭐 그 토론장에서나 늘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의 말을 수용한 바탕 위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아주 차분하게. 그래서 내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연설 말하기의 세 가지 워낙 유명한 말인데 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논리와 파토스 어떤 감정, 감성, 그다음에 에토스 어떤 그 윤리, 어떤 진정성,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게 이제 말을 잘하는 거다. 이탄희 의원이야말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 가지를 갖췄는지를 보려면 네 가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에 어떤 논리가 있는가, 그 다음에 목소리는 어떤가, 그 다음에 말투가 어떤가, 그 다음에 그 어조가 어떤가. 근데 이탄희 의원은 아주 냉철한 어떤 차가운 논리도 있으면서 따뜻한 어떤 공감력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정치를 그만둔다 그러니까 참 아쉽고요. 네, 불출마 선언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탄 의원님.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은 자꾸 떠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전면에 이제 또 계속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얼마나 또 어떤 면에서 척박해졌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언어가 좀 거칠다 이런 느낌들을 또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친 정도가 아니고 저는 한 5가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요즘에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입틀막 당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시사인 유튜브는 괜찮습니다. 첫 10가지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지도자는 리더는 그 뒷담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담화. 당장 생각나는 장면이 있네요. 본인이 걸리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권성동 의원한테 보낸 많죠. 문자. 그것도 있고 사실 날리면도 뒷담화죠. 날리면도. 그렇네요. 두 번째는 남 탓입니다. 남 탓. 정말 지도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늘 뭐 전 정부 탓을 하고 누구 희생양을 만들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게 이제 저는 지도자야말로 이 당사자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어떤 주체고 당사자여야 되는데 뭐 피해자 의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남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과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논리 안에서는 사과할 네. 필요가 없는 네. 거네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뭐 전 정부도 잘못한 게 있고 뭐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잘못한 게 없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남 탓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더 아주 악질적인데 편가르기입니다. 그냥 피아를 구분하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전선을 만들고 그 상대에 대해서 뭐 존중은 고사하고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을 하지 않고 어쨌든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끊임없이 반목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어떤 입지를 자기 진영을 더 공고화하게 하는, 이거는 정말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어쨌든 통합을 지향해야 됩니다. 통합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가장 앞세운 게 그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 삶에서도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니 보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지역 감정의 희생자이면서도 어쨌든 첫 비서실장 김중권 대구 분 저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진 정책 쓰고 뭐 이 계층 간 갈등, 이 세대 간의 문제 이런 거 해소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하시고, 심지어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남북 간의 대립까지 어떻게든 이 통합과 화합과 이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일생이. 예.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다 화해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노무현 대통령도 결과적으로는 뭐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양극화 해소에 위한 노력 같은 게 다 그런 겁니다.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자영업자 뭐 이런 그 비정규직 이런 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고 대통령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연설이나 이런 데서 통합을 과연 강조한 연설이 있었나. 뭐 공산 전체주의니 뭐니 자꾸 이렇게 그 공격의 대상을 찾는 말들은 많아도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는 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 너무 그 감정적인 언사 이렇게 이게 이제 역정을 내시거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모로서의 겪어보신 경험이신 거죠? 그럼요. 예.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지 몰라요. 대통령께서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고 호통을 치시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통령이나 회장님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그 이제 좌뇌와 우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뇌의 전두엽이 담당하는 게 어떤 이제 자기 과시, 자기 효능감 이런 걸 이제 느끼고 우뇌 전두엽은 자기 절제, 자아 성찰 이런 걸 느끼는데 권력자가 될수록 좌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만 다 떠받들고 다 맞다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감정이 표출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뇌를 가지고 절제를 해야 돼요.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너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듣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연초에 무슨 신년 회견을 하는 것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네.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가 묻고 그게 이제 국민의 목소리인데 듣기 싫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끝내고 뭐 들리는 얘기는 뭐 1시간이면 뭐 50분 넘게 말씀을 하신다고. 참모들이 그렇게 해서 안 들어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대통령은 다 잘할 수 없거든요. 다 알 수도 없고. 그럼요. 이게 자기보다 더 낫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채워주고 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잘 들었을 때 그 목소리를 서로 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본인의 수준 이상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우리 발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듣지 않고 내 말만 들어 받아 적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본인 말만 하면 본인의 수준에서 대한민국이 정체됩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본인이 뭐 아주 그 정말 뛰어난 어떤 그 뭐 이 시대를 구할 영웅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들어야죠. 이제 그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지도자 그럼요. 한 명이 무언가를 다 구세주처럼 할 수 있는. 그건 고사하고 내가 볼 때 보통 사람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 이제 뒷담화, 남탓, 편가르기, 감정적 언사, 귀담아 듣지 않기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말하기만이 아니라 정치하는 행위의 어떤 총집합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 특히 대통령은 이제 이제 정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민생 챙기고 경제 활성화시키고 위기 관리하고 갈등 조정하고 문제 해결하고 미래 대비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이런 대통령의 역할, 대통령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뭘로 이거를 합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결국은 말과 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뭐 민생은 막 물가는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지금 갈등이 무슨 조정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막 더 증폭되고 위기가 관리되는 게 아니고 뭐 위기가 더 조장이 되고 네. 그런 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국민들이 어느 것 하나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늘 문제를 야기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연설을 하시면 그 연설을 통해서 뭔가 위로도 받고 갈등도 좀 조정이 되고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국민들이 이래야 되는데 꼭 연설을 끝나고 나면은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편이 갈리고 거기에 싸움이 나고 뭐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말로 대통령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제 그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거죠. 네. 특히나 취임사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국정의 5년을 보여주는 비전의 그림이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도 국가 지도자로서의 본인 생각이 요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본인이 관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지난번 KBS 신년 대담에서 이 병풍 설명해 줄 때도 이야기를 하던데 좀 연설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전문 스피치 라이터로서. 아니 정말 죄송한데 그걸 못 봤는데요.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마다 자기 말, 그러니까 자기 연설을 그 만드는 과정, 방법이 이제 다 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르고 노무현 대통령 다르고 다 다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연설문을 완성하는지 제가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방명록 같은 거 쓰실 때 보면은 그거를 누가 써준 걸 뭐 몇 번을 보면서 쓰시는 걸로 봐서 글을 쓰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 시절이나 이런 때 보면은 누가 뭘 안 주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유명한 방송사고 비슷한 장면이 있죠. TV조선 행사였었나요? 하여튼 이제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짐작하는 거죠. 그 이분이 자기 말을 그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설문을 보면 우선 첫 번째 그분의 말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그 연설 안에서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진심과 이런 게 담긴 진짜 그분의 말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갖기 어렵고, 또 하나는 그 말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말이 그러세요? 무슨 뭐 공산 전체주의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구구한 해석을 낳고 그거가 해설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 그러니까 말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돼야 되는데 시작점이 돼요. 말을 하시고 나면 그걸 놓고 설왕설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렵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는 연설을 하실 때는 하고 싶은 얘기 플러스 정말 듣고 싶은 얘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본인이 이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참모들 얘기를 안 듣고 이제 하시겠는데, 제가 이렇게 연설을 들어보면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입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이제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신년 대담 같은 때도 보면 이태원 참사라든가 또 그 해병대원 순국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의 입장과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듣고 싶은 거. 일절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하고 끝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대통령 연설을 쓸 때 보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묻어서 본인을 얹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그 하고 싶은 얘기조차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연설을 하면 왜 연설을 합니까? 연설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지지율이건 아니면 뭐 호감도건 어떤 신뢰도건 이런 게 올라가야 돼요. 그게 떨어지면 굳이 그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고 나서 별로 그 득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건 뭐 3.1절이건 뭐 계속 그래서 참 다시 한번 그동안 그거를 좀 돌아보시고 그게 본인 손해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 피해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의 말을 좀 한번 다시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 네네. 문제 원인을 이제 차근차근 짚어주셨는데 그럼 참모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좀 써보시라고 어떻게 조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을 되돌아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됩니다. 시스템이 작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거르는 장치도 필요하고 근데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연설 비서관이나 그 용산의 비서실장님이 그런 어느 정도 개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 대통령은 그렇게 원맨쇼하는 그 배우가 아니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데 시스템 안에서 저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대통령 축전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큰 성과를 가지고 오거나 여러 가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혹은 뭐 종교 지도자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축전을 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과거 정부 때와 좀 비교돼 가지고 이렇게 아니 근데 온라인에 화제가 수준이 왜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후져요? 뭐 이렇게 그 짧은 글 하나 안에서도 이렇게 비문투성이에 막 팩트의 오류에 이번에 뭐 3.1절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뭐 짤막하게 뭐 잘못된 하얼빈 사실을 만주 하얼빈 거기서 시작했다고 그러고 아니 왜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 건지 그게 시스템이 작동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예. 딱 시스템이 무너진 예들이 아닌가. 예.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정부를 잘 구성해 왔고 여야가 바뀌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말씀 듣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지네요. 그게 대통령 임기는 이렇게 5년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그 다시 리셋이 됩니다. 갈아엎어요 다. 다 갈아엎는데 그 갈아엎을 때 자기 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을 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줘.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1년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 시스템을 예, 구축하는데. 예. 근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않고 그때그때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정치의 경험이 부족하고 바로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책임감과 무게감에 대해서 빨리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윤 대통령 관련돼서 하나만 좀 더 짚으면 작가님 책에서 어른답게 말합니다. 여기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인데 존댓말은 아무래도 반말에 비해 복잡하다. 따라서 쓰다 보면 언어 능력이 발달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말이기에 공감 능력도 높인다. 존대는 또한 관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사회성도 키워준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정치 과몰입인가요? 아니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반말을 하세요. 우리 시민들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서 막 중간중간에 계속 아니 공무원한테도 아니 그거 안 고쳐지나? 그 되게 그런 게 이제 태도 자세의 문제입니다. 권위적이고 뭔가 위압적이고
진짜 되게 수사받던 내 말 알아들어? 예, 그 검사 앞에서 수사받던 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어요. 바뀌어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사실은 지도자는 공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해야 되고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그 상대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공감력, 배려심 이런 게 아예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만약에 검사가 피의자를 배려하고 공감력을 발휘해서 너 그럴 수 있겠다. 네 형편에서 네 사정상 그런 나쁜 짓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검사는. 근데 그게 아주 몸에 배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과학 수사를 잘하시고 이렇게 치조를 안 하면 또 부드러운 검사님을 만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예, 흰소리처럼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내가 검사로서 내가 잘했어. 뭐 하여튼 잘했다고 쳐요. 그럼 지금은 검사가 아니냐.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런 능력이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윤 대통령한테 만나면 요거 하나 반드시 좀 조언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아니 이번에도 뭐 신년 그 노래 부르실 때 보니까 뭐 어깨에 있는 짐이 힘들어서 막 그 주변에서 막 대통령 이렇게 가르치면서 얼마나 힘드시냐. 아니야 그렇게 힘드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체질에 안 맞아.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대통령 자리가 예. 이런 자리인 줄 몰랐어. 그냥 검사하듯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시비를 붙고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조정해야 힘들어. 될 게 많죠. 예.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시면 그냥 내려놓으셔도 된다. 그래도 저희 헌정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 아니 그건 그래야죠. 예, 예. 예. 하지만 본인이 좀 일을 더 나눠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게 하자. 그렇죠. 짐을 나눠지면 예. 완전 내려놓지는 마시고 혹여나 무거운 짐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나눠지시면 좋겠다는 거죠. 시스템이 돌아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야당하고도 같이 아유, 대화하고 그럼요. 예. 같이 짐을 나눠지라는 거죠. 왜 이렇게 혼자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네,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해서는 글쓰기와 말하기 있어서는 또 일반인들이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이제 중요한 실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정말 많은 강연 다니시고 많은 질문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세요? 본인의 글쓰기와 말하기에 있어서 어떤 고민 상담. 하여튼 뭐 말하기 글쓰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고 사실은 저도 뭐 10년 전에 그 전까지는 직장 생활할 때 읽기 듣기만 하면 됐어요. 상사 생각 읽고 말씀 듣고 그러면 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소익인 줄 알았습니다. 읽기 듣기. 읽기 듣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10년 전부터는 직장을 나오니까 그때는 뭐 취직도 안 되고 그랬는데 말하기 쓰기를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말하기 쓰기를 했는데 그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말하기 쓰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아내라는 말동무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배우자의 역할도 굉장히 또 글동무이기도 해요. 예, 와. 글 쓴 건 늘 첫 번째 독자가 아내고 아내가 이제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뭐 시사회냐 이런 데다 이제 보내고. 네, 꼭 보내주세요. 저기를 청탁을 안 하니까 좀 빨리 저희 분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였던 것 같아요. 메모. 말하고 글 쓰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장착 무기입니다. 메모. 메모하고 세 번째가 이제 혼자 공부하고 생각하고 혼잣말하고 요 세 가지. 가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말하고 글 쓰면서 살 수 있었던 어떤 방법 아니었나. 네, 메모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테크니컬하게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메모는 두 단계로 합니다. 1단계는 그 네이버 메모장에 하는데요. 단어로. 근데 그건 어떤 걸 메모하냐. 뭐 책 읽다가도 메모하고 이런 강의 듣다가 유튜브 보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길을 걷다가 그때그때 메모합니다. 그게 1차 메모예요.
이제 그거 하는 재미로 공부합니다. 핸드폰은 메모하세요? 아니면 핸드폰에. 네. 그건 뭐 잠들기 전에도 뭐 생각나면 메모하고. 그러니까 그 메모하는 재미로 막 책도 읽고 싶고, 왜냐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그 메모거리가 막 건지거든요. 그게 1차 메모고, 저는 그 1차 메모를 꼭 아내에게 이렇게 써먹어 봅니다. 어떤 식으로요? 운을 떼봐요. 말을 해봐요. 내가 이런 책 이야기가 읽다가 있는데?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거 혹시 아냐? 아, 강의 때 누가 이런 말 하던데, 오늘 만난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던데,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하면은 와, 이 말은 좀 괜찮네라는 게 잡힙니다. 그걸 2차 메모를 합니다. 2차 메모는 SNS나 블로그에 짧은 글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짧은 글을 10년 동안 한 2만 개 넘게 썼습니다. 이 2만 개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추가됐고요. 있네요. 예. 그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제 그게 글감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천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말하기 글쓰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오늘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꾸준한 게 결국 핵심인데, 이게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반드시 슬럼프가 오고요. 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 꼭 해야 돼? 하기 싫어. 이런 순간이 와요. 저도 수도 없이 그런 걸 겪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리셋합니다. 리셋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 이제까지 좀 됐던 것들은 그래, 오케이, 그럼 요거는 넘어가고 작심삼일처럼 계속 작심삼일을 한다. 그동안 이거 해온 거 이게 어디야? 이거 수지 맞았어. 예. 됐어.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래 못 가요. 하다 보면 또 이제 벽에 부딪히는데 그때 컴퓨터 다시 켜듯이 방금 얘기하신 작심삼일, 작심 다시 하면 됩니다. 계속. 그렇네요. 계속 각오를 다져야지 방법이 없어요. 뭐 좀 하다가 멈췄다고 좌절할 거 없이 또 다시 하면 된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늘 대통령한테 혼나면은 다음에 잘 쓰면 되지. 그래서 대통령이 막 혼내면서 속이 터지지. 막 혼내는 데가 반성의 빛은 안 보이고 속으로 다음에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렇지만 이걸로 내가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심기일전해서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글을 써야지. 이러면서 버텼거든요. 작가님 멘탈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조차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이제 계속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멘탈 관리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옛날에는 그냥 술을 먹었습니다. 역시. 근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네. 이제 술은 못 먹고요. 요새는 많이 뭐 걸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분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게 큰 힘입니다. 사모님 보고 계시죠? 이 정말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커플의 어떤 이상적인 근데 모습을. 우리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정말 반려자, 배우자, 동반자가 그게 꼭 뭐 아내만은 아니고 남편만은 아니고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녀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말이네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이거 오늘 메모해야 될 것 생각을 같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찾으셔라. 네. 와중에 저희 PD가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긴 했어요. 신년 대담에. 그게 없으면 지금 못 사실 거려. 네, 참 점점점. 그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지금. 그 글쓰기와 말하기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내셨잖아요. 지금 11권 책 중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좀 내 책 요거를 가장 먼저 봐라. 물론 다 봐야 되겠지만요. 뭐 강원국의 인생 공부가 가장 최신작이고요. 또 말하기의 태도란 책도 이제 아주 최근에 낸 책들인데 말하기의 태도는 우리 김민식 PD라고 MBC PD의 공저로 했고요. 강원국의 인생 공부는 그 라디오 진행하면서 만났던 그분들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이 책을 좀 보라는 포인트를 조금 더 세일즈 해주십시오. 그 책에 인생 공부에 15분 나왔는데 15분 각각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하는 게 저희 인터뷰 과정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무엇, 그 키워드 각자가 이제 다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뽑아내는 게 저의 임무였고 그걸 발견하는 거 이제 그런 거였고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제 책 말고요. 올해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태어나신 지 이제 딱 100년 되는 네네. 해거든요. 김대중 자서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오. 우리 경향신문의 그 김태근 선배가 이제 그 집필을 하셨는데 네네. 2권이죠. 두껍게. 두 권 두꺼운데 재밌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 김태근 기자한테 딱 3가지 주문을 했대요. 어떻게 써달라는 거. 첫 번째 사실대로 써라. 2번째 꼭 그 교훈을 남기도록 그러니까 나의 얘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3번째로 재밌게 써라.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소설 같아요. 저는 솔직히 김대중 자서전 읽으면서 저는 그 세대가 잘 아니니까 몰랐던 걸 참 특히 일권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돌아가실 위기를 여러 차례 5 차례. 겪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절대 안 돌아가시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분이 없죠. 네. 진짜 5번 죽을 네, 곱이던 진짜 이게 생으로 정말 죽을 곱인데 어마어마하다. 정말 뛰어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런 데서 희망을 얻죠 우리가. 그런 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뭐 영상으로도 많이 돌아다니던데 청주교도소에서 1982년에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수감 중일 때 그 국정원 옛날 안기부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취조를 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김대중 대통령 머리를 빡빡 깎으시고 그 취조하는 그 사람에게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라는 게 온다. 예. 1982년에 그 영상 봤습니다. 예.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그 취조하러 온 사람한테 막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1980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식정보화라든가 우리 문화, 한류라든가 지금의 K-팝의 모든 어떤 인프라를 깔았죠. 그다음에 그때. 복지, 예. 그다음에 뭐 저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4강 외교의 기틀을 놓으신 분이에요. 그럼요. 방향을 잡으신 일본과도 분이고 관계 개선을 특히 했고. 민주주의 인권 토대 닦으셨고 사실 그때 다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연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건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이 뭐가 퇴행한다는 지금 나아지고 점에서 네. 오히려 그때 닦아놓은 게 지금 다 갉아먹고 지금 네. 망가져가고 있지 않는가. DJ 100주년 특집 따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삶의 요소요소에 말씀하신 재미와 의미 모든 게 다 있는 것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진짜 꼭 강추 그 책은 정말 다시 읽어도 좋을 것 같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실무적인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는 또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어서 저분들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여야 이제 선거철이기도 하고 여야 대표가 가장 정치의 전면에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말하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저의 어떤 성향 이런 게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은 너무 가벼워요. 경망스러워. 그리고 왜 이렇게 자기 얘기는 않고 상대 얘기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할 말이 없나? 그리고 3번째로 저는 좀 성숙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막 이기려고 해. 막 승부욕을 발동해서 어떻게든 그거는 학교 다닐 때는 하는 거죠. 성적 갖고 하는 거고. 네네. 아니 지금 집권 여당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야당 대표 이야기도 해주셔야 될 야당 것 같습니다. 대표요? 예. 시간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또 야당 대표 칭찬하면은 저는 그럴 줄 알았다고 또 그럴 테고. 뭐 그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꼽아주시면 이게 기계적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야당 대표와의 살아온 과정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아온 과정, 그 궤적을 보면 뭐 거의 180도 다르죠. 그렇죠. 네. 180도 다르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 삶 속에서 이 삶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강홍국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인터뷰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의 키워드를 끄집어내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인이 생각하실 때 본인의 키워드는 어떠세요? 무엇일까요? 오늘 대체로 잘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동의합니다. 만족?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올 때 아내가 친신당부를 했어요. 사고 치지 마. 강이 다 떨어져. 지금 시대 어떤 시대인 줄 알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 강이 지금 잘리고 있는데 시사인 가서 또 결정타 날려서 지금 우리 밥 먹고 사는 일이야. 그거는. 그게 우선이야. 가갖고 나대지 마. 내가 이런 당부를 듣고 왔는데 오늘 잘한 것 같아요. 네. 크게 위험한 발언은 없지 않았나. 지금 많이 참은 것이다. 좀 더 좋은 시절에 더 센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날이 빨리 와야죠. 예. 근데 정말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선을 스스로 이렇게 칠링 효과라고 하죠. 검열을 해, 검열. 그 선을 정해놓는다고 하는 것이 말씀처럼 이게 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럼요. 장면이고. 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요새 저희 방송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1980년대 본인이 국기에 대한 맹세했던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이렇게 JTBC 전 앵커였던 박성태 기자가 이야기하던데. 아니 비슷하구나. 1990년에 3당 합당할 때 노무현 당시 의원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막 할 때도 사지 들려서 나가지 않았어요. 입틀막 안 했습니다. 1990년에도. 지금은 그냥 들려 나가버리잖아요. 네. 약간 입맛이 써지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방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네. 아무튼 작가님 오늘 오늘 김은지 기자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또 기승전 어깨에 무게감을 예, 열심히 성장해서 또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시사인 유튜브가 또 본격 성장케 방송이거든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짧은 꾸준하게, 기간인데 더 잘 돼야 됩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요. 많이들. 무조건이죠. 예. 구독, 좋아요. 예, 정말 제가 별 이렇게 주점을 다 떨면서. 네, 제가 아까 많이 배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이야기 들으면서 차분차분하게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저로서도 오늘 진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더 많이 배우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작가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은재 뉴스인 3월 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김만건 박사와 함께 정치하는 인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널리 입소문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